LJP. 안녕하세요. LJP의 제이입니다. 우선 채널 구독자 100명이 다가오고 있어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념으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전문가 편으로 조금 심화 과정이자 제가 직접 참여할 때 활동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법원 경매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현업에서 더 많이 경험하신 딜러분들이 많으셔서 이걸 해야 될 자격이 있나 고민을 했지만 메일로 문의 주신 현업 딜러분들께서 용기도 주시고 응원도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반인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은 1편 경매 일반 현황과 2편 낙찰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법원 경매를 준비하시는 전문 딜러분들 중에 쉽게 차량의 매입 금액을 깎을 수 있는 영업적인 언변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법원 경매에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해 땡딜러, 바 땡카 같은 일반인과 직접 대면하여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이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경매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그 반대인 분들, 영업적인 언변 능력이 적으신 분들입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매물과는 달리 금액을 내가 정하고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영업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 대비 낙찰률이 적다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경매 딜러가 진짜로 활동하고 있는가 할 만한 곳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업에서 나오고 나서도 전반적인 판도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증가 추세이고 법원 경매의 전문 매입 딜러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죠. 언제나 메인급 경매 일자에서는 진땡 모터스 그리고 대표님이 자주 직접 움직이시는 땡땡벙카 이 두 업체는 법원 자동차 경매에 자주 가보셨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많이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가 시장성이 전혀 없다면 매매업체들이 참가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직접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 경매 참여자 중 일반인과 매매업자 비율을 보시면 매매업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법원 경매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한두 번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할 정도의 시장이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매 상사 차리면서 경험이 많으신 딜러분들에게 법원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번, 차량이 주차 보관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방치되어서 좋지 않다. 2번, 일반인들 참여가 가능해서 너무 높은 금액에 매각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 3번, 글로비스 같은 업자용 경매장이 있는데 굳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 경매를 할 이유가 없다. 4번, 사고 유무 판단이 법원 경매 차량은 하기 힘들어서 리스크가 크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 장기 주차 관련하여 판단은 보시는 분 스스로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법원 경매에서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았거나 낙찰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오래된 연식의 차량을 취급하시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 법원 경매에서 매입하는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모품을 갈아낼 정도의 금액을 입찰하지 않으면 손해날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접근을 연식이 좋은 차량부터 시작을 하시고 경험이 충분히 쌓인 후에 연식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인 참여로 인한 매각 금액이 높다는 내용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비스 같은 업자용 경매장의 경우에도 대행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입금을 좀 더 높게 눌러도 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입찰해서 낙찰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단하고 입찰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 몇 대의 차량만 입찰하시고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글로비스 가셔서
몇 대 눌러보시고 에이 안되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글로비스 경매장은 일하기가 편하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고 낙찰 후 금방 이전 서류를 내어주고 차량 탁송까지 연계가 되어서 차량 매입이 법원 경매에 비해 순조로운 편이죠. 그만큼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매입 딜러분들은 사실상 100% 아대 손님 없으면 경매장 잘 찾지 않으십니다. 저도 몇 번 경매장 들려서 입찰을 해보았지만 법원 경매와 차이점이 있다면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의 비중이 많아서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금액으로 쓰고 싶은 차량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글로비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글로비스 같은 경매장도 있지만 법원 경매도 시장성으로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법원 경매 차량은 사고 유무 판단이 힘들다는 내용은 사실 사고 유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성능장 결과를 보고 매입을 한다거나 글로비스 경매장과 같은 성능 고지가 되는 차량들만 매입을 해오셔서 차량의 사고 유무, 성능을 보실 수가 없다면 법원 경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업으로 하시는 전문 딜러분들이라면 성능장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보시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반 매입과 법원 경매 차량의 성능을 보는, 사고 유무를 보는 내용이 그리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의 일반적인 현황과 그 관련 내용들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야기해 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실까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업력이 길지 않아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매입 시작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은 법원 경매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다음 편은 제가 실질적으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방법, 방식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